8월 6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5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3.30% 상승한 2522.1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6.02% 상승한 732.8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119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28종목, 코스닥에서는 91종목이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있는데요. 다시 앞 페이지로 돌아가서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아이빔 테크놀로지, DXVX, 예선테크, 스페코 4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119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섹터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과대낙폭 섹터입니다. 경기 침체 및 중동 전쟁에 대한 우려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따라 어제 폭락장이 펼쳐졌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은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이 반등했는데요. 엔캐리 트레이드란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제로금리에 가까운 금리로 돈을 빌린 다음 그 돈을 주식이나 채권 등 전 세계의 다른 자산으로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기 있는 투자 방식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어젯밤 미국장에서는 ISM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일부 완화되는 분위기였으며 투매 현상도 다소 진정되었는데요. 주가 낙폭이 과도했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낙폭분을 전부 회복해주진 못했지만 일부 회복세를 보였어요. 특히 반도체와 2차전지, IT 기술주, 그리고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반등세가 두드러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는 업계 최소 두께인 0.65mm의 12나노급 LPDDR DRAM 양산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동반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오늘 시장이 일부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경기 침체와 상관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일부 종목들이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와 마이코플라즈마 등의 호흡기 질환이 재확산되고 있는 점도 제약 바이오 섹터의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의 판매량은 저번 주와 비교했을 때 62% 증가한 5,850개를 기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위고비가 올해 3분기 중으로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위고비는 이미 작년 4월 달에 판매 허가를 받았지만 그동안 물량 부족 등을 이유로 국내 출시가 1년 넘게 연기되어 왔는데 최근 대형 병원들로부터 선주문을 받기 시작했다고 전해졌어요. 이와 관련하여 노보노디스크의 한국지사 관계자는 이번 달부터 구체적인 납품 일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가격 결정 등의 마지막 단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위고비가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 사태를 빚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국내 출시 일정은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3번 전력 전선 섹터입니다. 오늘 전력 및 전선 섹터와 관련하여 특별히 호재가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리 선물 가격이 반등한 것도 아니었는데요. 다만 가온전선의 최대 주주인 LS전선이 가온전선과 LS에코에너지의 주식을 장내 추가 매수했다는 전자공시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일부 전력 및 전선 관련주들이 강한 반등에 성공해준 모습이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아이빔 테크놀로지는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첫날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아이빔 테크놀로지는 생체현미경 개발 전문 생명공학 업체로 인공지능 진단 의료기기 사업 등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요. 그런 아이빔 테크놀로지는 장중 최고 101%까지 상승 후 종가는 공모가 대비 33%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어서 스페코를 비롯한 방산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이란이 곧 이스라엘에 보복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스라엘군은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미국은 군함을 급파하는 등 중동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공격 주체로 지목하고 보복을 공언한 상태이며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방산 및 유가, 도시가스 등의 전쟁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지속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SG는 최근 재건 테마의 대장주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이후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우크라이나, 아스콘 시장에 함께 진출한다는 소식도 전한 바 있는 만큼 오늘 강한 반등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밖에 추가적인 호재가 있던 것은 아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현대바이오랜드는 어제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강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현대바이오랜드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으로 SK이터닉스는 고효율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발전소인 칠곡 에코파크의 상업 운전을 개시했다고 밝히면서 상승했습니다. 칠곡 에코파크는 경북 칠곡군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설비 용량 20MW의 고효율 연료전지 발전소로
연간 165GW시 규모의 전기를 생산한다고 알려졌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약 45,000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전해졌어요. 이러한 소식에 SK이터닉스를 비롯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및 수소차 관련주들이 함께 상승한 모습이었네요. 이어서 크라우드웍스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AI 포 비즈니스 컨퍼런스에 참가한다고 밝히면서 상승했습니다. 크라우드웍스는 이번 행사에서 의료진을 위한 대규모 언어 모델 서비스인 닥터웹의 베타 버전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글로벌 무대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는 소식에 크라우드웍스가 강한 기대감을 입은 모습이었네요. 다음으로 이에이트는 최근 과기부의 가상 원자로 시뮬레이션 통합 플랫폼 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을 위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 사업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해당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오늘 강한 반등세를 보여준 모습이었네요. 이어서 토비스는 장중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토비스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실리콘투와 우듬지팜, 빛가전자, 해성로보틱스가 오늘 급등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어제 낙폭이 과했다는 분석에 오늘 강한 회복세를 보여준 것으로 보이네요. 이어서 오브제는 최근 삼성 SDS와의 공급 계약 및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던 종목인데요. 해당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면서 오늘 강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오브제는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추병두 등을 대상으로 한 5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강세를 보였다고 알려졌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지난 7월 말 1대1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카페24는 성장 기대감이 지속되며 강한 반등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카페24가 6월 19일에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 기능을 출시한 이후 PC 평균 이용자 수가 급상승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4만원으로 제시했었으며 카페24의 오늘 종가는 33,300원입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